보조지표 바로 알기 교육을 맡은 트라이엔의 박동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먼저 지표를 이용한 매매에서 실패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의 지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볼린저 밴드가 정말 요즘에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에도 분명 한계점이라는 것이 존재는 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변동성이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앞으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만으로는 그 방향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의 방향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는 차트를 보였는데요. 볼린저 밴드 핵심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스키즈상 거의 보합 구간에서 뭔가의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차트에서만큼은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모멘텀 지표인 MACD 히스토그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같이 활용을 하면은 궁합과 되게 조합이 좋습니다. 제가 소주는 너무 써서 제가 보통 레몬 가즙을 넣어서 같이 먹는데 정말 먹어보면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근데 그만큼 소주에 이제 레몬즙을 타면 되게 조화가 좋잖아요. 그만큼이나 볼린저 밴드와 MACD가 같이 만났을 때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고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ACD 히스토그램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삐죽 나오는 막대들이 있고요. 위로 삐죽 나오는 막대들이 있습니다. 이 막대들은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많이 솟구치거나 위로 솟구친 것들은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위로 솟구치지 않은 좀 평행한 이런 것들은 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날렸을 때 정말 강한 것은 세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다만 이런 구간에서 맞으면 물주먹같이 아프지 않다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이런 식의 힘의 강도가 여기서는 셌지만 여기서는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지점을 잘 캐치를 하시면은 추세가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올라가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추세의 힘이 떨어지는 형태로 결국 힘의 강도가 주먹은 처음에 셌으나 나중에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추세 전환이 돼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MACD와 같은 모멘텀 지표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지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제가 강조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저도 웬만한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다른 지표와 함께 꼭 사용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의 정의는 일정 기간에 가격 평균 값을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5일 단순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 P5부터 P1까지의 가격을 합한 다음에 5로 나눠준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을 P5, 이 봉을 P4, 이 봉을 P3, P2, P1이라 가정했을 때 이 P5부터 P1까지의 가격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거기서 5를 나누면은 일정 가격이 나오겠죠.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 가격은 여기 찍히게 되고요. 그전 가격은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선들을
평균값들을 연결했을 때 이런 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 5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은 5일 동안 매일 종가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이 선이 5일 동안 이 주식을 예를 들어 주식이라 했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매수 평균가라는 것이 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HTS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 이동평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일, 25일, 50일, 200일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는 5에서 20, 중기는 2에서 100, 장기는 100에서 200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단기를 첫째 아이라고 가정하고요. 중기를 둘째 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장기는 셋째 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의 몸무게는 제가 밥을 너무 안 주다 보니까 5kg인 거예요. 둘째 아이는 20kg, 셋째 아이는 제가 사랑을 너무 듬뿍 줘서 100kg가 된 아이입니다. 막둥이가 귀엽다 보니까 밥을 엄청 많이 줘서 살이 많이 찐 거죠. 그래서 이 정배열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단기가 위에 있고 중기가 가운데 있고 장기가 아래에 있는데요. 이걸 첫째, 중기가 둘째, 장기가 셋째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들, 3명의 아이들과 산을 이제 등산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첫째는 몸무게가 5kg로 이제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먼저 올라가게 되고요. 둘째는 일반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셋째는 이제 몸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가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된 것을 산을 오를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역배열을 보시게 되면요. 장기, 중기, 단기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단기가 먼저 아래로 가 있고요. 중기가 두 번째로 가 있고 장기가 맨 위로 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 산을 내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기는 아무래도 몸무게가 가벼워서 빠리빠리 움직여서 아래로 산을 먼저 내려간 것이고요. 중기는 두 번째로 내려갔고 장기는 몸무게가 뚱뚱해서 내려갈 때도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열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산을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역배열은 산을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결국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르는 종목이 없고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보통 올라갈 때는 산을 올라가는 비유와 비슷하게 되게 힘차게 올라가지 못하고 힘겹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거의 뭐 절벽 만나듯이 급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과 다르게 선물의 장점은 올라갈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한 번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떨어질 때를 좀 잡아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역배열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동평균선에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도 있고요. 지수도 있고, 가중, 선형, 기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단순이랑 지수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은 말 그대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입니다. 아까 선들을 이어봤잖아요. 그 가격 평균 선이고요. 지수 이동 평균은 뭐냐면은 지수함수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수함수는 함수로 이런 식의 함수 혹시 기억나실까요? 너무 예전이라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뒤에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수학적인 건 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수 이동 평균은 가격과 되게
근접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쳐둔 부분이 되게 지수 이동 평균인데 근접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파란색 선은 단수 이동 평균인데 가격과는 좀 더 멀찌감치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진입을 하거나 빠르게 청산을 할 때 좀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단수 이동 평균은 이제 일반적인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결국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평균 값들을 만든 건데, 지수 이동 평균선처럼 가장 최근 값에 가중치를 줄 필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으로 이어진 선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일단은 단수 이동 평균을 먼저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지수 이동 평균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단수 이동 평균이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이동 평균선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 상승과 하락 구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추세 상승은 이렇게 저점이 상승하는 이제 구간을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추세 하락은 이렇게 고점이 하락하는 것을 추세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킹왕짱, 왕 중의 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합에서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볼린저 밴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변동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을 이제 먹는 것인데요. 이 구간에서도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합 구간인데요. 보합은 이 박스권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래로 떨어지면 오르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꼬였을 경우의 문제점은 너무나 자주 꼬여서 신호가 거짓된 신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박스권이나 이런 보합 구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추세 구간과 보합에서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승률을 높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진입을 어디서 하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 데드 크로스에서 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어원적으로 황금 십자가입니다. 뭔가 좋은 의미를 내포한 것 같죠? 그럼 데드 크로스는 뭘까요? 예,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뭔가 이제 단어부터가 뭔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로 힘차게 올라간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래로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3개, 4개까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보시면은 10일에서 20일간의 교차를 사용하시거나 20에서 50 교차 완료된 후 진입, 이렇게 두 개의 교차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골든 크로스 이후에는 단기 상승으로 인한 갑자기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 구간을 저희는 되돌림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뒷단에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 크로스의 예시 차트인데요. 이 초록색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2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빨간색 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국엔 쭈루루 흘러가는 곳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다시 빨간색 선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그럼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 구간이고, 세 번째로 이 초록색 선이 빨간색 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바이와 셀을 적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의 타이밍인데요. 이동평균선은 수렴했다가 갑자기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합 구간에서 추세 구간으로 전환할 때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배열 이후 되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합에서는 이렇게 꽈배기 모양처럼 이동평균선이 꼬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꼬였을 때는 절대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꽈배기들이 풀려서 어느 순간 이렇게 방향이 일정하게 나왔을 때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배열은 결국 산을 올라갈 준비가 됐다잖아요. 그래서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상승을 위한 준비는 완료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역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꼬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풀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되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일이 초록색이고 25일이 빨간색, 파란색 선이 50일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합일 때는 거의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없이 이렇게 좁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추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했을 때 좀 장점이 좀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지표입니다.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진짜 급한 성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런 캔들을 좀 보시면은 아, 이제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 파란색 선에 50일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봉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하향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다려 봐야겠다. 인내심을 기를 쓰는 게 또 이동평균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꽈배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입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나온 이런 확산 추세에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총 3개의 진입 타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오르다가 떨어질 때 이때가 좀 바이 타임인데요. 보시면은 이것도 결국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되돌림을 줘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근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합 추세에서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 또 이런 상승을 준비하는 정배열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파란색 음봉이 나왔다가 빨간색 양봉이 나온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그맣게 되돌림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추세로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어느 순간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50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셀로 수익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할까인데요. 이동평균선은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왕 중의 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해서 단순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것만 계속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동평균선에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에 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빼서 밴드를 만든 것이고요. 엔벨로프 선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을 위아래로 넓힌 것이 엔벨로프고 다음에 배울 MACD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가지고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다양한 지표에서 뭔가 파생돼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이동평균선의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할까? 두 번째인데요. 일시적인 속임수를 예방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다우지수 평균을 7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연구 결과 이동평균선의 아래에 있고 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반대로 매수한 것보다 7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겠죠. 정배열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1987년도에 엄청나게 폭락장이 있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을 때 그런 폭락장까지 피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평균선 200일선이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1일 차트에서 하면은 200일선이고요. 4시간 차트에서도 활용했을 때도 정말 잘 맞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검정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 거예요. 구간을 딱 나눠서 이 위에서는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락하면 바이, 하락하면 바이, 하락하면 바이 이렇게 하락만 하면은 계속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추세가 나와서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한 결국에는 이게 지지작용을 하다가 떨어지고 추세가 완전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는 하락 구간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 이 구간에서는 결국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는 또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셀을 잡을 수가 있고 여기서 셀을 잡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하락 구간에서 오르면 셀을 어디에서 잡을지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Y까지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좀 이동평균선은 할 내용도 많고 내용이 이제 전하고자 할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좀 더 하우에 대해서 또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